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홉스가 이제 사회계약설에서 국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국가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홉스 아저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 홉스 아저씨가 바라본 그런 국가의 기원, 어떻게 해서 국가가 생겨났는지, 국가의 발생, 국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국가의 기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국가의 기원. 자,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 사람들은 무슨 상태? 자연 상태에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자연 상태는 인간의 뭐 때문에? 경쟁심, 남보다 오래 해야 되겠다, 나에 대한 확신의 결여,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글로리, 명예심 또는 공명심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정념이라고 했죠. 정념은 인간을 무슨 상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상태로 이끌었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정념에 의해서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런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는 너무나 잊고 싶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면 비참한 상태였을까요? 비참했죠. 이 전쟁 상태는 비참한 그런 상태였죠. 늘 죽음에 대한 저놈이 날 보는 눈빛 좀 이상했는데 저거 오늘 저녁에 뾰족한 송곳 가져와서 날 죽이지 않을까? 저놈 약간 행동이 나를 약간 싫어하는 같은 행동 같은데 저것도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좋은 거 다 강도질해 가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이 비참함에서 탈출하는, 여기에서 이 비참함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탈출. 출애굽하는 거죠. 뭘 맺어서? 서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신이 계약, 두 자로 신약, 믿음에 의한 약속, 신약 또는 계약이라고도 하죠. 이 탈출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신의 계약, 컨트랙트, 그냥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믿을 신, 계약, 약. 우리 성경의 구약, 신약 할 때는 뉴, 새로운 약속이었죠. 그죠? 그때 성경의 신약 말고 이 신약은 믿음에 의한 내가 먼저 포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신의 계약에 의해서 저 사람도 나를 죽이지 않겠지 라고 하는 그런 신의 계약.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나도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신의 계약.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배고프더라도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겠지, 나도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상호 신의 계약.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코먼웰스라고 불리는 리바이어던 스테이트,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스테이트 또는 코먼웰스라고 하죠.
common. 우리 공동의 wealth. 우리 공동의 복지. 우리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 그런 정치 공동체를 commonwealth라고 불렀죠. 이 국가, state, commonwealth라고 불리는 존재를 홉스는 구약성서 욥기 40장에서 41장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의 동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다 동물, 리오야단,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람들의 정념으로 인해서 전쟁 상태로 가게 되고 그 전쟁 상태의 비참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의 계약, 신약을 맺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제 국가, 하나의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의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state, commonwealth, 리바이어던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자, 국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홉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홉스 형님, 지금 홉스 형님 말씀으로 의하면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의 강제적인 힘, 코먼웰스의 강제적인 힘, 리바이어던의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전쟁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물들 중에 벌이라든지 꿀벌이라든지 개미를 보면 걔네들은 어떤 강제적인 힘, 국가, 코먼웰스, 리바이어던 이런 거 없어도 사이좋게 화합을 잘 이루고 있는데요. 딩동댕 맞습니다. 꿀벌, 벌, 개미들은 그런 강제적인 권력이 없어도 서로 평화를 잘 이루고 있죠. 하지만 그 꿀벌, 벌, 개미와 인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동물과 어떤 동물? 벌, 그리고 개미 같은 이런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왜 인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국가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강제적인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강제적인 힘,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들, 그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죠? 공포심. 자연법 안 지키고 신의 계약 안 지키면 뭘 하겠다? 처벌하겠다. 계약을 지키고 자연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이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공포심을 주고 강제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이런 국가, 스테이트, 코먼웰스, 리바이어던의 강제적인 힘이 필요한가? 이런 강제적인 힘에 의한 공포, 강제력 이런 게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홉스는 일단 동물은 이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물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이런 거 이성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성이 있다 보니까 저 통치자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쇄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혁안, 쇄신안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낸다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런 개혁안을 내는데 또 저 사람은 또 자기 이성을 믿고 또 나와는 다른 개혁안, 나와는 다른 나라를 쇄신하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안. 근데 서로 안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뭐처럼? 홉스가 태어난 잉글랜드 내전.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 1642년부터 9년 동안 1651년 리바이 어던이 출판되던 그 해까지 9년 동안에 잉글랜드 내전이 발생한 것. 홉스는 그런 내전이야말로 뭐와 같아? 사실은 전쟁 상태와 같은 것이다. 뭐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적인 힘에 관한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나 잘났다. 왕당파는 내가 잘났다. 의회파는 내가 잘났다.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커먼웰스, 리 바이어던의 강제적인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동물과 인간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사적인 이익이 있어요. 사적인 이익, 사익이라고 보죠. 그죠? 사익하고 공익, 공동의 이익을 볼 때 동물은 사익과 공동의 이익, 사적인 선 그리고 공적인 선 이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일치.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죠. 그게 개인에게 선이다. 그런데 그 사적인 이익이 사실은 공동의 이익과 일치한다. 공동의 선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 그러면 동물은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만족. 그럼 그게 우리 전체 이익이 된다는 거죠. 동물에게는.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누구는?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됐어?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익을 가졌네? 그러면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비교하는 마음, 어떤 정념? 경쟁심, 명예심, 공명심 이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월할 때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죠. 그냥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 사적인 선이 공적인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우월할 때 만족을 얻는 그런 특징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하고 늘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늘 내가 더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만만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에게는 비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심이 뭘 추구하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우월감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보다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결국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복종시키는 스테이트, 국가, 커먼웰스, 리 바이어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세 번째는 자 여기다 쓸게요.
서로 뜻을 합하고 화합하는 것. 이게 꿀벌, 벌, 개미 같은 경우는 홉스가 볼 때, 벌들이 합의하고, 벌들이 화합하고, 개미가 화합하고, 꿀벌이 화합하는 것은 이거는 좀 자연적인 것 같아. 요거는 자연적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고 화합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꿀벌이, 개미들이 이렇게 뜻을 합하는 것, 화합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연적으로 뜻을 합하고 화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 스스로 적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 만만투 하다 보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만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자. 신이 계약을 맺자. 신약을 맺자.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합의 화합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뭐다? 계약을 맺었어. 컨트랙트를 통해서이다. 그것도 무슨 계약? 서로 믿고, 저놈이 나중에 나 안 죽이겠지? 나도 나중에 안 죽일게요. 이번에 나 안 죽였으니까 나도 오늘 저녁에 보니까 그 뾰족한 거 가지고 나 혹시 죽이지 않을까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나도 다음에 칼 혹시 있더라도 가서 당신 이렇게 목에다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의 계약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신약, 믿음에 의한 계약, 신약이라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계약에 의해서 화합을 이루다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저놈이 혹시 계약을 위반하고 오늘 저녁에 와서 돌 가지고 내 머리에 찍고 우리 집에 있는 돈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공포심. 그래서 에라 내가 먼저 가서 그런 것을 계약 불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계약을 불이행해 쏘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 하지 마! 죽이지 마! 상의하지 마! 구금하지 마! 투옥하지 마! 라고 하면 너는 처벌, 이것을 큰 처벌을 내리는 누구? 바로 강제적인 권력. 강제적인 힘으로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내리는 누구? 바로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의 권력은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명령하더라는 거죠. 이 공통의 권력이 사람들을 공동의 이익을 향해서 가도록, 공공이익을 향해서 가도록 그런 힘, 공공의 파워, common power라고 홉스가 이야기하는데요. common power, 공통의 권력, 공공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계약 플러스 공통의 권력, 그 공통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트, 국가, 커먼웰스, 리바이어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 홉스는 공통의 권력, 이 공통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이 공통의 권력, 공공의 권력을 수립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통의 권력,
공통의 권력, common power, 공동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있죠, 그죠? 내 생명을 보존해야 돼. 내가 좀 생명 보존해가지고 좀 안락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을 하는 겁니다. 요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 그 하나의 의지는 뭘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 우리 모두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로 결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의 의지로 결집이 될 때 그 하나의 의지는, 홉스는 그 하나의 의지는 군주 한 사람, one man이라고 하는데요. one man. 군주 한 사람. 군주 한 사람의 의지로 모든 사람의 의지가 결집이 되어가지고 그 군주의 의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귀족들로 모여진 하나의 합의체 또는 민주 정치에서 이룬 하나의 합의체처럼 one assembly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합의체로 결집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귀족의 합의체로 또는 민주 정치의 합의체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의지, 하나의 합의체의 의지, 둘 다 몇 개의 의지, 하나의 의지. 뭘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싸우는 만만투. 결국 나의 생명 보존도 안 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평화가 오고 그 공동의 이익이 바로 평화가 되고 그 평화 속에서 누구의 생명 보존? 나의 생명 보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그 모든 사람들 제각각의 의지만 가지고는 만만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의지로 결집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군주가 다스리시는 게 혼란이 적고 일사불란하고 그 똑똑한 군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도 잘 유지하고 외적도 잘 방어할 수 있을 거야. 군주정으로 하자.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군주가 전제 정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우리 군주 믿어서는 안 돼. 이거 폭군 정치로 갈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똑똑한 귀족들의 정치를 하자. 아니야. 귀족도 믿으면 안 돼. 그 귀족들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정치하는 놈들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의 합의체를 구성하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홉스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 군주에게로 가자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인 군주정을 취지하면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의 의지로 결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권력, 힘,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다수가 한 사람에게로 가기를 원했다면 이제 한 사람 누구? 군주에게 양도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권력, 힘, 수단 이것이 한 사람인 군주에게로 양도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다수의결에 의해서 야 그래도 귀족정으로 가자, 합의체로 가자라고 했다면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합의체, 귀족들로 이루어진 합의체의 모든 사람들의 권력, 힘, 수단이 양도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다수결에 의해서 야 그래도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전체가 정치하는 민주정의 합의체로 가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힘, 수단이 하나의 합의체인 그 민주정의 합의체로 양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호간의 신의 계약을 통해서 야 우리 평화를 유지해가지고 우리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신의 계약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이 신의 계약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아주 위압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권력을 그 한 사람에게 또는 모든 권력을 그 하나의 합의체에다가 양도하자. 요렇게 사람들이 뜻을 모으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힘, 수단을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요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떠맡게 된다. 모든 사람들의 권력, 힘, 수단이 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되죠. 그죠?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양도되었으면 그 한 사람인 군주가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떠맡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군주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는 인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힘, 수단이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됐다면, 예를 들면 귀족들의 합의체로 양도됐다면 그 귀족들의 합의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떠맡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가 하는 행동, 이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가 하는 행동은 각 사람 본인의 행동이 된다. 이때 본인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당사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인, 당사자라는 표현은 법률 행위의 책임이 귀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법률 행위의 책임이 귀속이라는 것은 귀는 돌아간다. 돌아갈 귀,
속은 속할 속자거든요. 돌아가서 속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법적으로 내 책임이 된다. 내 책임이 될 때 이거를 본인, 당사자, 각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본인, 당사자, 각자.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내 책임이 되는 것. 그러면 이 군주가 한 행동, 군주가 국가를 위해서 한 행동, 그것은 다 그 모든 사람들, 나라 안의 모든 국민들,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가 리바이어던 책 그린 거 보면 리바이어던을 다 그렸는데 군주가 있고 코먼웰스가 있고 리바이어던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이 한 사람인 군주가 이제 그 인격을 떠맡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군주가 대표하는 거죠. 그 군주가. 군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군주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한 모든 행동, 군주의 모든 행동 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한 행동,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해, 명령한 모든 행동, 그것은 군주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이거 군주가 잘한 행동, 이거 못한 행동, 군주 비난, 군주 왜 그랬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군주가 한 행동은 다 누구의 행동? 나 자신의 행동.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군주를 뭐 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 왜? 내가 한 행동인데. 내가 한 행동인데 군주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에게 양도했으면 그 군주의 행동이 각 사람 본인의 행동이 되고 당사자의 행동이 되고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했으면 귀족정의 합의체, 민주정의 합의체에 양도했으면 그 합의체의 행동이 또는 그 합의체가 백성이나 국민들에게 하게 한 행동, 그것이 그 행동들은 전부 다 누구의 행동? 그 나라 안의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행동, 당사자의 행동, 각자의 행동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으로 통일, 하나의 합의체로 통일, 참 이거를 홉스는 참다운 통일, 진정한 통일, 단순한 동의와 단순한 의견일치, 단순한 화합을 넘어선 진정한 통일, 참다운 통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의 통일. 왜? 이 모든 사람들의 권력, 힘, 수단을 양도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양도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면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떠맡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했다면 그 하나의 합의체가 하나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떠맡는다. 그래서 리바이어던 표지에 군주가 모든 사람들을 떠안아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 진정한 통일을 이룬다. 그것이 국가, 스테이트, 커먼웰스, 리바이어던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홉스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 이것을 홉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저 한 사람, 군주 또는 저 하나의 합의체, 귀족의 합의체,
민주정의 합의체에 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 그래서 저 군주가 나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도록, 저 합의체가 나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도록 하겠다. 근데 이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당신들도 다 당신들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누구에게? 저 한 군주에게, 저 하나의 합의체에게 양도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한 사람이나 하나의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인 하나의 합의체라는 하나의 인격에 완전히 통일되는 거죠. 여기에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가가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탄생. 홉스는 이 리바이어던을 영원 불면하신 하느님의 돌보심 아래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유한한 신, 지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을 지니고 있는 인간신, 죽음이 있는 유한한 신으로서 리바이어던이 신과 같이 비록 불멸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죠, 그죠? 군주가 죽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유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호 아래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한한 신 리바이어던 코먼웰스가 탄생이 되더라. 왜? 모든 사람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인 한 사람 군주나 하나의 합의체인 군주정의 합의체, 민주정의 합의체로 통일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국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국가의 기원, 국가의 발생을 알아보면서 홉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가? 자, 홉스는 국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뭘 맺은 거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이 계약을 맺은 거죠. 서로 신이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인격을 세운 것이죠. 원맨, 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합의체, 군주정의 합의체, 민주정의 합의체라는 하나의 인격 또는 인격체를 세운 것. 그것이 코먼웰스, 국가다. 리바이어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국가가 한 행동의 본인, 당사자가 된다. 군주정인 경우는 군주가 한 행동, 귀족정인 경우에는 그 합의체가 한 행동, 민주정의 합의체인 경우는, 민주적인 경우는 민주정의 합의체가 한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 당사자, 각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국가, 코먼웰스, 리바이어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때 이 국가, 코먼웰스, 리바이어든에서 인격을 떠맡은 사람, 또는 인격을 지닌 사람, 요 인격체에서 사람들의 인격을 다 떠맡은 그 존재를 주권자, 사버린, 주권자 또는 통치자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 인격체라는 국가, 커먼웰스, 리바이어든에서 사람들의 인격을 다 떠맡은 사람, 사람들의 인격을 지닌, 사람들의 인격을 가진 그 존재를 사버린, 주권자, 통치자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주권자, 통치자는 주권적 권력, 주권을 지닌다, 통치권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버린 파워, 주권적 권력을 지닌다. 통치권이라고 하죠. 요 주권자, 통치자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떠맡은 그 인격을 지닌 그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는 그 주권자, 통치자는 사브린 파워, 주권적 권력, 통치권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간단히 홉스 아저씨가 바라본 코먼웰스, 국가, 리바이어든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발생했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국가란 어떤 것인가, 그 정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동물과 비교도 하고 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 국가가 주권을 얻는 요 사브린 파워, 주권적 권력, 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홉스 아저씨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잠깐 요것만 하고 선생님 마칠게요. 자, 홉스 아저씨는 주권 얻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첫째는 이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을 얻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자녀들, 자손들을 복종시켜 가지고 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복종시켜서 주권 얻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나 이렇게 억지로 너 복종 안 해? 죽음. 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은 복종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힘에 의한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 보호해 줄게.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저 복종 잘 할게요. 커먼웰스님, 군주님, 저 복종 잘 할 테니까, 저 사람들로부터 저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저 다른 나라, 침입으로부터 저를 좀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동의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그 복종에 동의하는 이런 국가를 정치적 국가, 정치적 코먼웰스 또는 자발적인 복종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 설립에 의한 국가.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모든 수단을 그 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의 양도에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 제발 저 사람들로부터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제 생명을 지켜주세요. 제 평화를 지켜주세요. 저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지켜줄 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군주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 그 제도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과 국민들의 평화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권을 얻는 방법에 자연적 힘에 의해서 복종 안 하면 죽음! 그렇게 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주권을 얻는 방법이 있고, 자발적으로 평화를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모든 권력을 한 사람, 하나의 합의체의 양도에서 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홉스가 본 코먼웰스, 국가가 어떤 기원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하고 동물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 정의는 어떤 것인지 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